오늘 함께할 두 분을 소개합니다. 박창환 장한대 교수, 김대현 시사평론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공수처의 야당 사찰 논란 뜨겁습니다. 공수처가 통신 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확인된 국민의힘 의원, 어제 오후 기준으로 총 80명에 가까운데요. 이에 대해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우리 당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작심하고 불법적으로 정치 사찰을 했다. 공수처가 야당의 수사처인 야수처가 될 거라는 예견, 사실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서 공수처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정상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공수처의 설명을 쭉 들어보면 의도를 가진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다른 수사기관에서도 관행적으로 이런 통신자료 조회를 해왔다. 이런 지적이 있죠. 네, 사실 갑자기 사찰 이야기가 화두가 됐습니다. 공수처에서 국민의힘 의원 80여 명에 대해서 통신 자료를 조회했다. 또 그리고 윤석열 후보 가족까지 이 안에 이제 조회가 됐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를 갑자기 윤석열 후보가 유신 시대 때도 없던 일이다 이러면서 이제 맹비난을 하고 나섰습니다. 자, 통신 자료 조회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통신 영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거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이런 거 수사하려고 그러는데 영장 주세요. 그러면 영장 허락이 되면 통화를 한 내역, 그리고 통화를 했던 시간, 그다음에 종료 시간, 그리고 문자를 발송했다면 문자를 발송한 시간, 이런 내역들을 갖다가 통신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영장이 필요한 건데, 이게 사실은 이건 영장이 있고 법원의 허가가 있는 거니까 이건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별로 없는 거죠. 자, 두 번째, 통신 자료 조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수사기관이 통신사에다가 영장 없이 임의로 협조를 요청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 단톡방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 그러면은 그 단톡방에 들어있던 사람들의 이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들을 갖다가 신상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게 도입된 이래로 검찰, 경찰 할 것 없이 1년에 거의 5, 600만 건씩 이런 통신자료 조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자, 그런데 갑자기 그 중에서 공수처 것만 따로 딱 떼가지고 국민의힘 의원 80명, 그리고 후보자와 가족, 이거에 대해서 이거 사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럼 나머지 500만 건에 대한 거는 그럼 공수처는 사찰이고 검찰이나 경찰이나 국정원은 그러면 사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사찰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 근거 또는 명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국민의힘과 공수처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여론도 이게 왜 갑자기 논란이 된 거지? 이런 정도의 시각으로 좀 의아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네, 사찰이라고 부르긴 좀 과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도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가 야당에 집중되고 있고 이건 사실이죠. 여당은 없다고 보기보다는 이제 확인된 바 없다 이 정도겠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요. 통신자료는 수사에 중요한 자료이다. 사찰은 아니다. 법적으로. 다만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했다면 의심받을 만한 문제 제기할 만하다. 여당은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되지는 않은 것 같다. 야당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건 공감한다. 하지만 사찰은 비공감한다. 이 부분의 태도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논란이 되니까 논란에 대해서 본인이 코멘트를 요구받은 상황이고 그 코멘트에서 적당한 선을 지키면서 할 수 있는 얘기만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여당은 없는 것 같다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여당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없죠. 다만 공수처가 진짜 물타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있다면 민주당도 무슨 의원 아무개 이 사람들도 통신조회를 했다라고 밝히면 되는데 공수처가 그런 걸 밝힐 수는 없죠. 그건 수사 기밀에 해당되니까 만약에 밝힌다고 한다면 여당에서도 문매를 맞을 게 뻔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자, 우리가 이제 사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통신조회를 했다거나 아니면 사건 혹은 수사와 무관한 관련 없는 인물들을 무자비하게 통신조회를 했다거나 아니면 특정인만을 겨냥한 그 주변 인물만 아주 그냥 몰아서 의도적으로 했다거나 이렇게 된다면 그러면 당연히 이건 의도성을 가지고 있는 사찰의 일종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장은 이렇게 말했죠. 고발사주 사건
수사라는 와중에 이 사건에 아무래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에 관계되어 있는 국회의원들이 연루돼 있으니까 그런 와중에 나온 것으로 이제 뭐 보인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만, 자 그렇다면 고발 사주 의혹이 아니라 고발 사주 공작 의혹도 있었죠. 여기에는 뭐 박지원 현재 그 국정원장도 포함되어 있고 조성은 씨라고 하는 공익제보자도 있었는데, 과연 조성은 씨나 박지원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통신자료 조회를 했을까? 만약에 안 했다면 이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숫자로 치자면 경찰이 뭐 60만 건 했고 뭐 187만 건 했고 검찰이 60만 건 했고, 자 이렇게 치자면 다 사찰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주장이고, 다만 누군가에게 집중돼서 혹은 편향돼서 수사를 했다 그리고 조회를 했다 그러면 이거는 사찰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래서 공수처는 이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명확하게 입장을 좀 표명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런 부분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에서 더 반발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특정인. 윤석열 후보 바로 나오죠. 예, 저와 제 누이 동생까지 통신 사찰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이건 미친 짓이고, 예, 발언이 좀 세죠. 전부 선거 개입이다. 대구에 지금 방문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 더 센 말이 나온 것 같고, 공수처에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고발 사주 의혹 등 4개의 사건에 피고발인으로 입건이 돼 있다. 수사 과정에서 통신자료 조회는 적법한 것 아닌가. 김건희 씨도 사실은 윤석열, 한동훈 등과 통화 기록이 많아서 불가피하게 김건희 씨가 정말 맞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려고 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일단 고발 사주 의혹에서 윤석열 후보도 들어있고 거기에 한동훈 검사장도 분명히 이름이 들어가 있고 입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수처 입장에서는 누구와 통화했는지는 분명히 확인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미친 짓이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것은, 만약에 이것이 사찰이라면 미친 짓이다라는 게 성립되는데, 만약에 사찰이 아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짓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표현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이렇게 과도한 표현을 했냐 하면, 우선은 본인도 공격을 받거나 검증을 받을 수 있는 성찰을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시에 그때도 수백만 건의 통신 조회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때는 관행이었고 지금은 본인이 당사자가 되니까 이건 미친 짓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을 만하죠. 다만 지금은 대선 국면입니다. 대선 국면이라면 어떠한 사정기관도 오해를 살 만한 부분은 하지 않는 게 그게 온당한 처사겠죠. 아무리 고발을 누군가 했다 손치더라도 모든 고발 사건을 다 기소하고 다 수사하고 다 기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당 측에 관련된 것은 무혐의가 많고 야당은 기소하는 패턴이 이어진다면, 예를 들면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 흑석동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이 있었는데 2년이 지난 최근에 와서 이 사건 무혐의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네.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도 검찰이 과연 통신 조회를 했을까? 이런 의구심은 들죠. 또 한 가지, 우리들 병원 특혜 의혹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도 수년을 끌다가 최근 들어와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 자 그럼 이 사건에 연루된 분들에 대한 통신 조회는 과연 있었을까? 이런 의문은 기본적으로 제기할 수 있죠. 그 의문에 대해서 공수처든 검찰이든 과연 답을 할 수 있는가? 답을 하지 않거나 답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저는 그동안의 인권을 중시해왔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사정기관의 행태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적을 하는 게 온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사실인다면 사실에 대해서는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정도는 대통령이 해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표명하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네. 이 입장 표명은 제가 볼 때는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판단이 듭니다. 일단 청와대에 신중하게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더라고요. 일단 공수처장의 설명 중에서 사실은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도 사실 고발 사주 의혹권과 관련돼서 그 부분을 통신 조회한 것 같다. 이러한 설명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뭐 수사상의 기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언급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뭐 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봐요. 어떤 사건, 특히나 이제 고발 사주 의혹 같은 경우에는 SNS를 통해 가지고 자료가 너무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검찰과 소위 김웅 의원, 그리고 김웅 의원과 국민의힘,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이것에 대해서 이제 고발 사주를 이제 폭로한 것에 또 의혹이 있다 그래가지고 조성은 씨하고 이제 박지원
국정원장도 고소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네. 자, 그래서 오늘 법사위에서 이 질문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고소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김진욱 처장이 당연히 조성은 씨나 그다음에 박지원 원장과 관련돼서도 통신자료 조회를 하고 통신 내역을 갖다가 확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사찰입니까? 자, SNS를 가지고 수사를 하게 되면 SNS에 참가한 사람이 실명으로 SNS를 한 건지 아니면 이름을 갖다가 사칭을 한 건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한 사람의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거는 수사의 ABC 기본입니다. 뭐 예를 들어 부동산 투기를 하는데 통신자료 조회할 필요는 없는 거죠. 하지만 이 사건의 특이상 SNS와 그다음에 통화 기록 이런 부분들은 불가피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자, 이거를 갖다가 자, 그러면 이게 어떤 특정인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편파적이었다라고 얘기한다면, 즉 윤석열 후보와 관련되거나 야당과 관련돼서만 했다 그러면은 저도 이건 문제 있다라고 비판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었다시피 조성은 씨나 박지원 원장에 대해서도 똑같이 통신 조회를 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편파적인 게 아니죠. 합법적이고 관행적인 거죠. 다만 이 관행이 옳은 거냐에 대해서는 저는 언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수사 관행이 너무나 그 수사기관의 편의적으로 그냥 관련된 사람은 모조리 다 통신조회하고 통신영장 청구해서 모든 자료 다 갖다 놓고 거기서부터 그러면은 아까도 언급했지만 1년에 580만 건의 통신조회가 된다 그러는데 국민들이 SNS라든지 내 통신 기록을 누군가가 나도 모르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결코 기분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여야가 뭐 사찰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일단 관행은 갖다가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뭐 이번 기회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윤석열 후보든 또 이재명 후보든 대통령이 되면 좀 더 선진화된 그리고 조금 더 뭔가 근거가 있는 자료를 가지고 영장에 의거해서만 할 수 있는 그런 뭐 절차 개선은 필요하겠다 정도까지는 충분히 이야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뭐 수사의 관행이라는 것이 수사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관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뭐 조회를 당하거나 아니면 수사의 격가지로 뭔가 증인 뭐 참고인 신문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언짢은 일이거든요. 이 지금 통신조회 관련된 부분도 물론 뭐 박지원 국정원장이나 조성은 씨나 아니면 뭐 어떤 특정 언론 매체가 또다시 비슷하게 친여권 성향의 언론 매체에 있는 기자들도 통신조회를 당했다고 한다면 그거는 뭐 공평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자칫 잘못하면 통제된 사회와 공안 정국이 계속해서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그것이 했느냐 안 했냐 그러니까 숫자라든가 이런 것이 중요하기보다는 어쨌든 이런 일들이 관행처럼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문제 제기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사실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이었지 않습니까? 검찰에서만 27년 동안 재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사찰이다 혹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 이 관행도 고쳐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뭔가의 이 모호성이 좀 없어야 되는데 사실 본인이 검찰총장 했을 때에 했던 통신조회와 지금 드러나고 있는 통신조회가 어떻게 다르다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 뭐랄까 가름맛 하는 부분은 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민주당이나 공수처의 해명도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윤석열 후보가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입장이 무엇인지 좀 추가적인 입장을 좀 내놓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지금 안 그래도 박창원 교수님께서는 일단 정치적인 논란은 빼놓고더라도 광범위한 이런 식의 통신자료 조회는 좀 고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견 내놓으셨거든요. 김대현 시사평론가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로 공감합니다. 제가 만약에 누군가에 의해서 통신조회를 당했다면 그럼 저도 내가 왜 당했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물어보거나 아니면 확인을 하려고 들 거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무관한 어떤 특정 사안에서 김대현이라는 사람을 통신조회했다 그러면 그거는 직권남용이고 제 개인적으로 정부를 상대로 해서 문제 제기를 할 충분한 의지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이번 논란에 대해서 민주당은요 수사 목적의 합법 행위라고 주장하는데 그 주장에 대한 근거로 제시되는 것 중에 하나 지금까지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에 검찰의 통신기록 조회 건수 총 합치면 1년 6개월간의 재직기간 중에 한 280만 건으로 나타나는데 이에 대해서 오늘 윤석열 후보는요 전형적인 한겨레 신문의 보도였는데 전형적인 물타기 보도 아니냐 이런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아니
공수처의 그 통신기록 조회는 사찰이고 검찰의 통신기록 조회는 사찰 아닙니까? 그러면은 자 그러니까 이게 통신기록 조회가 사찰이냐 아니냐를 갖다가 구분짓을 만한 어떤 그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본인도 통신기록 조회를 갖다가 282만 건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서 했고 1년에 검찰 경찰에 의해 가지고 548만 건이 통신기록 조회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수사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좀 하고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자, 그것 자체가 문제다. 너무 광범위하다. 영장에 의해서만 하게 해야 된다라고 그러면은 저는 얼마든지 윤석열 후보의 발언에 무게를 실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내가 한 통신기록 조회는 수사고 공수처가 한 통신기록 조회는 사찰이다. 도대체 어떻게 구분을 짓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게 윤석열 후보의 내로남불 아니냐 또 하나에. 이러면 국민들이 본인이 총장이었을 때 통신기록 사찰 건수를 보면 과연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사찰이라고 막 목 놓아 부르짖는 것에 얼마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점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네. 근데 뭐 윤석열 후보를 두둔하거나 그 입장을 대변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과거 이제 국정원이 일반인을 사찰하던 시절의 그 사찰이 사실 그때도 국정원은 관행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늘상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당시에 민주당이 왜 저렇게까지 나오느냐에 대한 그런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 사건이 사찰이 워낙 광범위하고 그리고 또 정권, 권력을 위한 과잉 어떤 수사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비롯됐다는 것이 드러났고 결국 국정원은 제도적 개선 그리고 이 조직 개선을 통해서 향후에 그런 일을 할 수 없도록 다 제어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공수처든 검찰이든 이런 먼지털이식 수사와 아니면 수사 편의성만을 놓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무자비한 통신조회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 부분도 제어의 대상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굳이 자신의 가족과 뭐 누이 동생까지 이렇게까지 조회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건 너무 과도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일반론적으로 볼 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공수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찰이 아님을 조금 더 명확히 입장을 표명하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일반론적으로 볼 때 국민들이 사찰성으로 비춰질 수 있다면 그러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죠. 네, 결국엔 이제 제도 개선 얘기까지 나가야 되는데 이런 가운데 오늘 김진우 공수처장이 국회 법사위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 처장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여있는 그 임시의원총회에 깜짝 등장해서 법사위 밖에서 바로 열렸었는데요. 마이크를 잡았다가 민주당 쪽의 거센 항의로 중단이 되는 해프닝도 벌어졌습니다. 이 해프닝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왜 굳이나 야당 의원분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마이크를 잡았는지 뭐 제 정무적인 감으로 보면 그건 해서는 안 될 일인데 김진우 공수처장이 그런 부분에 대한 이 분별력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 듭니다. 자, 지금 여야가 대선 국면에서 이렇게 강경하게 대치하고 있고 대립하고 있는 그 사안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 바로 김진욱 공수처장인데 이게 설득될 수 있는 상황이겠습니까? 설득되지 않는다 그러면 가서 어떤 코멘트를 해봤자 야당을 상대로 한 코멘트는 논쟁만 일으킬 뿐이죠. 결국은 공수처장은 결과적으로 수사의 결과로 이 사안이 사찰이 아니었다라고 만회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사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수사 결과가 나오려면 공수처가 수사 실력으로 그걸 입증해내야 되는 부분이 생기죠. 실컷 뒤져보고 나서 나중에 아무것도 안 나왔다, 무혐의다 이러면 그것 또한 사찰의 일종이라는 오해를 불러오기 충분한 부분이니까 만약에 이렇게 다 통신조회를 야당 중심으로 하고 고발사주 의혹사건 조사했는데 혐의점이 찾기 어려워, 기소하기 어려워라는 결론이 난다 그러면 공수처는 존재할 이유가 없죠. 폐지해야 마땅하죠.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지난주에 김건희 씨의 이력 논란에 이어서 국면을 좀 전환시켜야겠다는 의도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찰 전국을 한번 가보겠다 이런 의도는 좀 있어 보입니다. 특히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여러 가지 김진욱 처장을 상대로 한 얘기도 있었고 후보도 이제 대구에 나와서 강경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윤석열 후보 측의 지지율이 이제 하락 추세로 가면서 국민의힘의 위기감이 굉장히 높은 상태죠. 뭔가 이슈 전환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각세우기의 이 발언의 수위가 굉장히 높아졌는데 때마침 이제 공수처의 이 관련 후보 가족들에 대한 통신기록 조회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내부를 갖다가 좀 결집시키고
여당과의 어떤 대치 전선을 갖다 만들겠다 이런 의도가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이제 그럴 그 여론이 이걸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좀 중요하다고 봐요. 뭐 당장 김진욱 공수처장에 대해서 구속 수사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지금 후보와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공수처가 3번 통신 기록 조회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검찰도 3번 했습니다. 그다음에 김건희 씨에 대해서 공수처는 1번 조회를 했는데 검찰은 5번을 했다 그래요. 자, 그러면 검찰총장도 지금 구속해야 되겠네요, 당장. 자, 그렇게 얘기를 하면 도대체 공수처의 통신기록 조회는 사찰이라는 그 근거를 내놔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바로 후보에 대해서 통신 조회했어? 우리 야당 국회의원 80명 통신 조회했어? 그러니까 당장 구속 수사하고 사퇴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정치적인 프레임 씌우기죠. 정치적인 논쟁으로 끌고 가자는 얘기인 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 조성은 씨나 박지원 국민의힘이 고발했던 그 2분에 대해서 통신기록 조회를 하지 않았다. 이러면은 저는 뭐 야당의 주장이 어느 정도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오늘 김진욱 처장의 이야기는 뭐 이분들에 대해서도 통신기록 조회를 했다 그러니까, 자, 그렇게 된다면 뭐 본질의 문제, 통신기록 조회가 너무 남발되는 거 아니냐, 제도적으로 보완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한다면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게 공수처장을 구속하거나 뭐 처벌해야 되는 그런 사안으로까지 지금 국민의힘이 모으는 거는 본인들의 어떤 내부적인 위기, 지지율 하락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지렛대로 삼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보이는 거 아니냐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